일단 내 이름도 모르지 얘들아. 아니, 내 이름은 내 소개 잠깐 할게. 내 이름은 황진형이고,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을 조금씩 알려줄 테니까 하시면 좋고, 내 수업 방식 자체를 모르고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수업의 방향이랑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수업에 진행하는 이제 이런 테마들이 있어. 뭐 도형 아니면 뭐 3차함수, 뭐 절대값, 뭐 수열의 절대값, 뭐 아니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일단 너희들의 목표는 이게 이제 수능반이란 말이야. 수능반이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스타일의 유형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딱 수능에만 집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신 유형이 되게 올드한 형태로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너희들의 이제 그 머리가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비우고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일단 도형이 내가 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냐면 작년엔 도형부터 시작을 안 했어. 근데 수능 문제 중에서 도형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행된 수능이제 거기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어. 그럼 내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수능 문제의 난이도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 항상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도형을 어쨌든 지금 상당히 약화된 상황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잖아. 그리고 내신 본 지도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쪽을 먼저 다루는 이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수투를 또 할 거야. 수투에서도 이제 추론형 부분에서 좀 특수한 이런 테마들을 이렇게 매번 선정을 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업이 이래. 그러니까 특정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큰 테마만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 100개도 안 돼. 수능 유형은 100개도 안 되고 그 중에서 2, 3점짜리 유형 다 걷어내면은 실제로 4점 유형으로 나오는 게 4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 유형을 잡을 수가 없어. 그거는 뭐 그냥 뭐 올해 나온 것만 해도 극값 판정이거든. 극대극소 판정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 너희들 요 상황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업에서는 제일 어려운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아. 근데 그거 바로 밑단계 있는 정도 수준을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그리고 매번 수업 시간 안에 이런 이제 뭐 테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너희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얼마큼 하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테마를 계속 바꿔나가요. 테마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지역마다 이제 특색이 있어서 되게 웃겨.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 문제를 내는 이 스타일이 약간 이게 좀 있거든. 그 흐름이 좀 있어.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애들이 못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올해 뭐 만난 친구들은 특정 파트를 또 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최대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그대로 조금 보려고 해요. 도형은 근데 항상 매년 시켜보지만 이게 완전히 학생들마다 갈리는 영역이야. 어떤 친구는 엄청 잘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손도 못 대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체크해야 될 거 하나. 도형 문제는 어렵다. 못 풀겠다. 근데 내 설명을 들었는데 방향을 찾아서 갈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수업은 계속 들으면 돼. 근데 내가 설명을 한 게 이게 뭐지? 하면서 전혀 감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요건 다시 어떤 다른 선생님 스타일의 수업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자, 1번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1번 그래도 답을 낸 사람, 해설점 참고해도 괜찮고 답이 나온 사람. 그래서 괜찮지? 자,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건 아니고 자, 봅시다. 여기에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길이에 대한 요소가 AB가 4, AC가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 자, 그 다음에 각이 같다라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이제 이쪽이 D고 2까지. 이렇게 도형 문제를 푸는 방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이제 수투 문제나 함수 추론형 이런 문제랑은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형은 지금 마지막에 지금 구하라고 하는 여기 DE 이게 목표야, 그치? 도형 문제는 마지막에 이제 구해야 되는 얘네한테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 집중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삼각형, 그러니까 도형을 푼다라는 이제 부분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처럼 도형을 푼다의 가장 1번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뽑아낸다야. 도형을 푼다라는 게 삼각형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D2의 길이를 찾아내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나는 이게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건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계속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 풀 때 진짜 안 좋은 게 여기도 찔끔 여기도 찔끔 여기도 찔끔 다 건드려 보는 게 제일 안 좋은 도형 풀이야. 무슨 말이냐면 D2를 내가 구해야 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A, B 있고 C,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길이에서 이렇게 빼는 이런 상황으로 직선의 일부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길이가 속한 삼각형을 일단 결정하는 것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선택을 해야 돼. 그 삼각형이 뭐냐면 그냥 눈에 보여. 일단 첫 번째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BDE 삼각형이 있고 여기 CDE 삼각형이 있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마지막을 보고 제가 속한 삼각형을 선택을 하고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문제 풀이 풀이가 벌써 두 개로 나눠졌잖아. 이제 풀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도형 문제 풀이가 진짜 많아. 보통 이제 한 문제 풀면은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너희들이 수능 시간에 가장 짧은 경로로 답을 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몹시 힘든 일이에요. 선택장애가 있어. 그래서 선택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진짜 올바른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안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라고 했을 때 제일 짧은 풀이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문제 풀고 다시 집에 와서 또 풀어보고 또 하루 있다가 또 이렇게 풀어봤을 때 제일 짧은 풀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안에서는 가장 짧은 풀이에 대한 욕심을 일단 버리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도형 문제 같은 것들을 해설을 해주는 풀이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풀이가 제일 짧은 풀이에요. 제일 짧고 간단하게 가는 풀이는 볼 필요도 없어. 그거는 너희들이 어차피 실전에서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이걸 계속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삼각형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뭐 한 바퀴를 돌고 막 이렇게 좀 지지고 볶고 하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풀리긴 하거든. 그걸 뚫어내는 그 근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일단 도형에서 제일 중요해. 그 방향을 찾아내는 거는 눈에 보여. 방향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방향을 보자면 이게 어떤 정보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각이 같으니까 여기 뭐 이등변 삼각형 이거 정보는 어렵지 않지. 그리고 각이 여기 8분의 1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려요. 8분의 1을 만들려면 4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 또 8분의 1이 되지. 코사인으로 이 길이가 1이 되니까 여기가 또 4가 되면서 다시 또 이등변 삼각형이 또 나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다시 또 수선의 반을 이렇게 딱 내리면서 여기 H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방향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삼각형 DHE.
라는 삼각형이 하나가 더 생겨. 그러니까 이게 풀다가도 길이 새로 생기고 도형 문제가 그래. 그래서 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되고 여기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이게 이쪽은 약간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야 돼요. 나도 안 돼, 이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닮음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도형에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닮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배우는데 고등학교 이제 문제를 풀 때 닮음을 이용해서 보이면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진짜 안 보여,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타고난 친구들의 영역이고 그리고 최대한 보려고 애를 쓰면은 보이긴 합니다. 자, 이거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따로 뭐 풀이는 안 할 거니까 알려줄게요. 닮음이 CDE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BCD 삼각형이 닮음이야. 근데 이게 쉽게 보이는 친구들은 이쪽 길을 가면은 되게 편해져요. 이게 제일 빠른 풀이야. 이게 제일 빠른 풀이. 이거 알려줄게요. 이거는 봐봐. 왜 닮음이 되냐면 자, 여기가 각이 세타예요. 세타.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야. 파이 빼기 세타. 여기도 세타잖아. 여기도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러니까 각 입장에서 삼각형 입장에서 파이 빼기 세타가 같고 여기가 공통 각으로 같아지면서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한 줄 만에 이제 답이 나와요. 여기 이 다음 단계에서 한 줄 만에 물론 이제 길이는 하나 더 구하긴 해야 돼. 이게 보이면 좋은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하루 정도 고민하면서 나오는 짧은 풀이야. 그래서 그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 너희들이 그냥 인강에서 막 이렇게 빠른 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형에서 추구해서는 시험장 안에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된다 그러면 계속 하시고 봤는데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문제에서 얘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DHE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삼각형에 대해서 급을 한번 좀 나눠봅시다. 삼각형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삼각형의 급을 나눠주면 제일 사실 편한 삼각형, 쉬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얘는 여기 길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자, 다시 삼각형에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야. 삼각형을 하나를 타겟팅을 해갖고 삼각형에서 이 DE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막 쓴단 말이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얘는 뭐 그냥 길이 하나만 나오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삼각형. 그래서 얘가 제일 쉬운 건데 잘 안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좋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정보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정보 하나, 얘는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은 삼각형이 다 나와. 자, A, 세타 이렇게 나오면은 요 길이도 할 수 있고 요 길이도 할 수 있고 요 각도 할 수 있고 다 그냥 털리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이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직각삼각형을 많이 이용한 거야. 왜냐면 얘는 정보량의 입장에 있어서 그냥 좀 건드리면 다 나오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삼각형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편한 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그냥 정보를 조금 더 쉽게 뽑아낼 수 있어서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막삼각형입니다. 막삼각형은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니? 최소 3개 필요하지. 여기 A, B, 세타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3개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여기 찾아내고 그 다음 각 정보 찾아내고 뭐 각에 대한 정보가 뭐 여기 알파, 베타 정도는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분의 이렇게 사인 법칙 써갖고 정보를 얻어내죠. 그러니까 정보량을 이제 잘 따져야 돼. 그러면 이제 요렇게 3개의 삼각형 중에서 나는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을 잘 다뤘으니 나는 직각삼각형을 풀 거야 라고 이 삼각형을 타겟팅해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삼각형 안에 DE라는 길이가 있으니까 DE의 길이를 찾아내려면 세타에 대한 정보는 하나가 있어. 그치? 요거로 가려면 세타에 대한 정보는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만 하나만 찾아내면 돼? 길이 하나만 찾아내면 돼. 이게 이 길이든 둘 중에 하나만 돼요.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려면은 DH라는 길이 하나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HE라는 길이를 찾아내는 플랜을 세우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이제 도형이 풀리는 거야.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하지 마시고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일이 많아. 도형이 집에서 그냥 느긋하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풀면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풀리잖아. 풀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만약에 도형을 20분만 풀어내면은 그거는 수능에서는 좋은 건 아니야. 오히려 버려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20분 동안 써갖고 한 문제 맞출 거면 4점짜리를 잘만 하면 2개 더 맞출 수 있는 시간인데 20분이면 그런 이제 선택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자 일단 뭐 이런 정도를 한번 또 보시고 요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 여기 파이 빼기 세타를 이용해서 4랑 4를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칙을 쓰면은 요 BC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6이 나와요. 6이 나오면 뭐 여기 3이고 4고 3이고 16에서 곱하면 여기 루트 7 나오면서 여기 직각삼각형의 정보가 나와버리지. 그럼 여기서 풀린 거야. 이거는 괜찮은 풀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시험 시간 때 선택하기를 그냥 왠지 모르게 이게 너무 끌려갖고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저쪽 삼각형을 썼어요. 여기 노란색 이렇게 된 거. 얘를 선택을 했어. 그럼 쟤를 선택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자, 각에 대한 정보는 여기 파이 빼기 세타라는 정보가 있고 여기 4라는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 자,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사인 법칙을 오른쪽 삼각형 DEC, CDE 요런 여기서 사인 법칙을 자,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4는 사인 어디로 할까요? 여기를 하는 게 좋겠지. 왜냐면 D2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D2의 길이를 사인에 여기 점이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놈은 있는 정보야. 여기에서 끌고 올 수 있어요. 요거만 찾아내면 돼. 요거를 찾아낼 건데 사인점을 구하려면은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5, 4, 6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3, 4, 루트 7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도 좋고. 그래서 이 도형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방법이 많아지는데 이 많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어떤 걸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삼각형을 타겟팅을 해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삼각형 하나를 결정을 하고 걔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사인 요 값을 찾아내고 요 사인점을 찾아내고 요런 이제 역순으로 풀어내는 요 과정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플랜을 계속 세우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풀이는 그래서 당연히 많아지고 이 풀이에 대해서 하나를 성공을 시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일부러 거친 길을 가는 거야. 일부러 거친 길을 간다는 게 뭐냐면 그냥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이쪽 삼각형이 이쪽이 이 삼각형이 제일 안 좋은 선택인데 얘를 선택을 수능 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 문제는 하나의 도형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실력을 올리는데 진짜 좋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그냥 여러 개의 방법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 선택을. 요 플랜을 세우는 게 가능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도형이 나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할 게 이 내용이야. 자, 그래서 2번까지는 이제 방향을 좀 잡아줄게요. 뭐 나머지 이제 계산이니까. 자, 2번이 그래도 푼 사람. 2번. 2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일단 풀이의 개수로 이제 본다면 한 20개도 넘어요. 풀이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된 작업이 있어.
길이 요소가 C, 2가 여기가 4, 2D가 3, 루트 2.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목표는 여기 AC, 그 다음에 CD. CD는 그냥 주는 거죠. CD는 코사인 제곱식 한 번 4분의 파이를 가지고 계산 한 번만 하면은 나오는 거니까 요거 구하는 건 생략. 이거는 구해진 값이야. 문제는 요 놈입니다. 요걸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AC가 속한 삼각형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얼핏 봐도 세 개가 보이지. A, E, C 이렇게 된 삼각형. 그 다음에 A, C, D도 있고 A, O, C도 있고 사실은 뭐 조금 더 가면 A, B, C도 있고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게 촉이 와야 돼요. 그래서 도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쪽 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 문제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풀이를 너무나 방해해서 여기저기 그냥 다 건드려 보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시간도 낭비고 엉뚱한 데서 헤맬 수가 있고 딱 필요한 거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연습을 일단 하세요. 나는 처음에 A, E, C를 했었거든. 이 문제를 봤을 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봐봐, 4가 있고 각이 있어. A, E, C에서 요거 두 개 정보가 있으니까 A, E 길이를 구하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A, E 길이를 구하면 코사인 제곱식 한 번 하면 딱 나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진짜 뺑뺑 돌아가. 너무나 이제 고생을 시키는 문제였는데, A2를 구하려고 봤더니, 보세요. A2를 구하려고 봤더니 방법이 여기서 또 갈립니다. AD의 길이를 구한 상태에서 AD에서 저기 3루트 2를 빼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그치? AD 이만큼 길이를 구해서 여기 길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3루트 2를 빼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AD를 또 구하려고 하면 AD가 속한 삼각형을 또 후벼파야 돼. AD가 속한 삼각형을 보려면 또 이거 이게 그냥 일단 이게 계속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냥 펼쳐지기만 하니까 이거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쪽으로 답이 나올까 싶더라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A2를 타고 갔을 때 삼각형을 이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선택을 또 해줘요. A, O, E.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아직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르거든. 이걸 라지 R이라고 갑시다. 그럼 이게 라지 R에서 4 뺀 거니까 이만큼은 라지 R 빼기 4가 돼요.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이게 X거든. 요놈의 길이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데 저 R이라고 하는 애가 또 방해를 해. 그러니까 X랑 R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삼각형 안에서 식이 하나는 뜹니다. 그쵸? 여기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가면 코사인 제곱식을 하면은 X랑 R의 관계가 하나는 나와. 그러니까 저 R, X 쟤네를 구하려면 이게 다른 식 하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A, O, E 이 삼각형에서 이 식을 또 어떻게 뭘 찾아야 되지? 하면서 그래 좋아, R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플랜을, 내가 이거 실제로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거 말고는 뭐 방법이 안 보이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자, R을 구하는 목적으로 가봅시다. 그럼 R에 집중을 해요. 이게 집중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길이를 정보를 뽑아내야 되면 길이에 계속 집중을 하시고, 각을 구해야 돼 라고 생각되면 각에 계속 집중을 하면 돼. 자, R을 구해야 돼. R, R, R. R을 일단 이렇게 다 펼쳐봅니다. 이 4개의 R이죠. 4개의 R을 가지고 어떤 R을 이제 건드려서 들어갈 건지를 또 선택을 해야 돼. 자, 요 A, O, E 삼각형에서 이제 X랑 이제 R에 대한 공식 하나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갈리는데 원을 이제 이렇게 크게 그냥 연장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쪽 길이를 구하려면은 x 곱하기 3루트가 4 곱하기 이렇게 하면서 r과 x에 대한 관계가 나와. 이거는 이제 뭐 첫 번째 방법이 해선 정리라고 하죠. 이렇게 되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이게 잘 안 보였어 나도. 저게 보이면은 어쨌든 이것도 닮음이에요. 해선 정리라고 하는 게 이게 닮음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잘 보이면은 닮음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고 그냥 선택받은 자야 그렇게 가주면 돼. 자,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또 보셔야 되냐면 R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볼게. OCD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왠지 끌렸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에서 아래 값을 찾아내려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R 분의 2분의 루트 10 R 분의 2분의 루트 10 직각삼각형 이용한 거야. 그 왜? 여기에는 이것도 처음에 구했던 삼각형에 대한 정도로 4랑 3루트 2랑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보 안에서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을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내면 이것분에 이렇게 해서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은 저런 삼각형이 보여. 신기하게 뭐 저런 거 어떻게 찾아내야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집중하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도 올라가. 너희들이 보이는 그 시선을 계속 이제 눈높이로 올리셔야 돼. 자, 세 번째 또 갑시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인간 선생님들이 쓰는 풀이거든. 이 삼각형을 배워라. 이 삼각형. 나는 이게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 난 이 삼각형을 건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입장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도 R이고 여기 R 빼기 4고 요거는 우리가 길이를 3루트 2로 주어져 있는 거고 다시 오고 그렇게 OD2죠. OD2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R이고요. 여기가 R 빼기 4고 여기가 3루트 2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파이야. 문자 하나잖아. 문자 하나에 대한 코사인 제곱칙을 풀면 R이 그냥 나옵니다. R이 나오면 이제 이게 A도 구할 수 있고 이제 역순으로 쭉 타고 가면서 해결이 돼요. 사실 이제 요 놈이 마지막에 이렇게 R 구하는 이 방법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인데 어렵다. 저거 어떻게 처음부터 보이겠니? 안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너희들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 이 정도 난이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이니까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력 자체를 만드셔야 되고 그걸 만드는 과정은 역추적이라고 해요. 역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도형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랑 다르게 푸는 방향이 반대해요.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 구해야 되는 애들에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가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 풀이가 여러 개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계속 구해야 되는 정보가 길이 아니면은 각 여기에 계속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면 길이 보이게 돼요. 그 길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도형에서는 뭐 도형을 멋지게 푸는 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거든.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첫 번째가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라는 게 이런 도형 같은 거 풀 때 짧은 풀이를 얻어봐야 의미 없어요. 수능은 이 도형 문제 안 나와. 다른 문제로 나올 거고 다른 형태의 뭔가 이제 좀 더 진화된 형태로 매년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과거형에서 짧은 풀이 그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풀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3차 함수 뭐 비율이나 그 테크니컬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안 나와.
모르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수능이 급변하면서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 아예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문제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에 테크닉도 들어가고 수능 문제에서는 제일 짧은 풀이 같은 거 의미 없어요. 내 풀이를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제 빼놓고는 킬러 빼놓고는 이미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집중을 하면 점수는 올라가. 내가 아직 교재는 안 줬는데 내가 이 교재 주면은 뭐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 첫 번째 시간이라서 몇 명이 올지 몰라서 교재를 따로 주문을 못해서 다음 시간에 오면 예쁜 교재를 줄 테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내가 고3 때 애들 점수 올린 그 실적 같은 게 여기 있거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55점인데 92점 이렇게 나오고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50몇 점 안 받을 것 같지? 내년 6월에 시험 딱 보면은 평생 처음 받는 점수를 받게 돼. 이게 저주가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뭐 80점 이상 나오다가도 6평 때, 3학년 때 보면은 뭐 70점대, 60점대로 떨어지는 건 진짜 흔한 일이야. 그렇게 점수가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올리는 방법을 잘 몰라. 올리는 방법을 너희들이 그 대부분 다 재수를 선택을 해요. 근데 현역 때도 올릴 수 있어. 나는 이거 여기에 이제 자료 조금 나눠줄 테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계속 또 못 풀었던 거 문제 더 풀어보시고 자료는 나눠줄게. 너희들이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 막히는 부분이 사인 법칙일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보통은 중학교 도형하고 관련된 그 말 그대로 진짜 정말 단순한 중학교 도형의 정말 쉬운 그 도형의 성질이죠. 그런 게 막혀서 안 풀릴 수가 있거든. 그거를 떠올릴 때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도형을 다룰 때는 그냥 딱 두 개 생각하시면 돼. 길이 아니면 각. 얘네들이 집중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외접원 나왔어. 외접원. 외접원이 나왔고 이런 삼각형을 당연히 머릿속에 생각을 하겠죠.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너희들의 머릿속에서는 길이와 각을 계속 떠올리시면 돼. 도형은 길이와 각 찾는 거야 계속. 길이와 각에서 외접원에서 길이 요소 생각해보세요.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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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지? 근데 이걸 두 개를 나눴을 때 더 생각이 더 잘 나고 명확하게 잘 나. 외접원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고 외접원 했을 때 내가 어떤 성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를 걸러내는 걸로도 이게 방법이 되게 좋아. 자, 길이 같은 걸로는 뭐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걸로 합동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각. 외접원에서 각이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2배.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이제 내심. 그러니까 내접하는 원.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자, 길이 요소를 보면은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갔다. 뭐 당연히 보조선 이렇게 그으면은 얘랑 얘가 합동 삼각형이 돼서 다른 길이 요소들도 다 같아지죠. 그래서 뭐 이런 길이들 당연히 같은 것도 성질로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또 각의 요소로 가봅시다. 각. 당연히 여기 각 같고 여기 각이 같고 여기 각이 같고. 단순화시키세요. 성질 같은 게 나오면은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5번 어쨌든 해볼게. 이거 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D 이쪽이 있구나. 좀 그림이 너무 가는데 지금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D. 그다음에
중심의 C. 자, 됐습니다. 자, 문제 보면 길이가 AB가 6이래요. 그 다음에 삼각형 MC 외접원의 중심 5. 이거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보조선 이렇게 그었을 때 길이가 같아져.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지면 여기 수 직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6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식하지 않아도 6이면 이런 길이들 3루트 2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는 이렇게 막 이제 작업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길이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길이가 갖고 이등변 삼각형이 3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잘 안 보이면은 의식해서 찾아가는 게 되게 좋은데 그냥 뭐 이게 한 번에 확 하고 보이면은 이런 길이들은 일단 다 쓰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우리는 길이에 대해서 집중했을 때 여기 나오는데 각에 대해 집중합니다. 여기 90도면 여기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반. 그러니까 여기 안 보인 거면은,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 각을 못 찾아낸 거면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고 길이와 각에 집중을 못 하는 거고 중학교 도형이 약한 게 아니야. 집중을 못 하는 게 약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일부러 나눠서 생각을 계속 하셔야 이게 더 잘 보여. 길이 각에 집중하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성질에 대해서 외접원의 중심에 대해서 길이와 각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집중을 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BO가 AC 만난 점 D이고 삼각형 BCD의 외접원 BCD가 뭐예요? BCD가 요거 되고 여기 이렇게 BCD의 외접원이 나오면 외접원은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것이고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16파이니까 이게 4. 자, 사인 법칙 써봅시다. 정보가 있죠? 외접원의 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인 C 여기 4분의 파이 분의 DB BD 의 길이가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넘겨서 2분의 루트 2 가면 4루트 2예요. BD가 4루트면 여기가 루트 2가 되네. 자, 사실 처음부터 이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BC의 길이를 구하래. BC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BC의 길이가 목표야. 그럼 삼각형으로 치면 큰 삼각형도 있고 작은 삼각형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정보를 이렇게 다 파온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이쪽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보만 있으면 돼요. 여기 외접원의 정보도 나왔으니까 요 각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의 열은 이게 R을 당연히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요 각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이미 뭐 알고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 하다 보니 이제 각에 대한 정보고 각에 집중을 합니다. 각에 집중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요 각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요 삼각형 안에서는 이제 뭐 각을 구하는 게 힘들어. 뭐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각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뭐 구할 수는 있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서 또 이걸 빼고 뭐 이런 짓을 해서 또 갈 수는 있어요. 있지만 요 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어디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돼. 요 각에 대해 집중을 하면 여기에 대한 파이 빼기 별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이 보여야 됩니다. 수직. 여기 탄젠트 값이 루트 2분의 3루트 2 3으로 나오잖아요. 탄젠트 값이 나오면 사인 값도 알게 되는 거고 이거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과정이 계속 도형을 그냥 고민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할 때 두 개를 나눠 길이 각으로 나누시고 길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각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필요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삼각형을 타겟으로 해갖고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세요. 거기서 실력이 올라가고 너희들이 이걸 몰랐으면은 그냥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실력이 올라가게 돼 있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영역을 조금 해볼 건데, 뭐 공통 영역이 뭐냐면, 공통 영역을 8번까지 혹시 문제 읽어볼까요? 8번.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8번까지는 못 가네.
자, 좀 미리 좀 힌트만 줄게. 우리 도형 문제를 풀 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도형이 여러 개가 섞여. 도형이 여러 개가 섞이는데 예를 들어서 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원 두 개. 여기에 이제 직선이랑 뭐 어쨌든 또 삼각형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연장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 왼쪽 원에 대한 정보를 적당히 주고 또 적당히 오른쪽 원의 정보도 또 줘요. 첫 번째 건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길이와 당연히 각인데 길이와 각 중에서도 이게 공통 영역의 공통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되게 쉬워요. 접근하는 방법은 공통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도형을 세 개만 배워. 점과 직선과 원만 배워요. 수원에서 그치? 얘네들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돼. 원과 직선 분리하고 원과 점 분리하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공통 영역을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쉬워. 원과 직선이라고 볼 때 원과 직선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공통 영역은 예를 들어서 접하는 상황만 자, 원과 직선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여기서 딱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 공통 영역. 공통이니까 얘에 대해서 보조선이 이렇게 긋는 거야. 그리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너희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게 이 행동들을 다 알고 있다고. 이 점과 이 점이 되게 중요해. 현에 대해서 수선에 발 내려서 수직 이등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원과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과 원이면 공통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통현. 저 공통현, 이 길이에 집중하는 거야. 현은 말 그대로 이게 직선, 선분이니까 길이에 집중하면 이렇게 돼요. 자, 각에 대해 한번 집중해 봅시다. 각. 공통된 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현을 끼고 여기에 대한 각을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 공통현에 대해서 이 각이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이 공통 부분이야. 쟤네들을 건드리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 왼쪽에 있는 정보가 있어.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합쳐져서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하나를 이제 그러니까 도출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끌고 가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끌고 가던 이 정보의 흐름이 이동이 있어야 돼요.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풀어서 이 도형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여기 있는 정보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매개체가 하나 있어. 무조건 있어요. 그 매개체가 길이 아니면 각이고 그 부분이 공통형이에요. 공통현이 될 수도 있고 공통각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만 일단 타겟팅을 잘 하면은 문제풀이 방향이 눈에 보여. 자, 거기 밑에 8번을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힌트만 줘줄게요. 원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냥 막 쌩으로 풀려고 하면은 뭐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막 여기저기 건드려 보다가 생각만 오랫동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잠깐. 아 이거 어렵네. 내용이 망했다. 이미 이등변선 같은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고 합시다. 아우. A, B, C에 여기가 T. 자, A, B랑 BD가 5루트 2로 됩니다. 5루트 2 그리고 5루트 2. 두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BCD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사이. 이 삼각형이 일단 ABC는 외접원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BCD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또 일단 살짝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BCD에 대한 외접원이 대충 이렇게 있어요. 외접원의 뭐 반지름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자, 하여튼 이렇게 외접원 두 개에 대한 정보가 있어. 자, 그리고 중심 사이 거리가 6이래요.
여기에 중심 사이 거리가 6. 하여튼 뭐 문제를 풀려면 이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자, 해볼게. 되게 쉬워. 자, 위에 원과 아래 원이 있습니다. 자, 공통 부분은 BC예요. 공통현. 이게 공통현으로 가면은 BC로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공통각을 볼 때는 공통각 보이니? 위에 원과 아래 원이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각이 있어요. 현은 이제 각에 끼인 거니까 됐고, 각 자체를 같이 쓰는 각이 있어. C지 C? 그러니까 위에 원에도 삼각형 각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래쪽 원에도 각이 삼각형 밑으로 같이 쓰여.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공통으로 쓰이는 각이 C가 있단 말이야. C. 이 단을 건드리면 돼. 이건 무조건이야. 너희들 모든 문제, 도형 문제를 풀 때 이 흐름이 공통 부분으로 이어져요. 매개체. 아닌 문제가 없어. 아닌 형태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별 의미가 없고 분명히 이어져요. 자, 이제 해봅시다. 위쪽 원과 아래 원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게. 자, 일단 현 가볼게. 현. 되게 쉽습니다. 원에 대해서 BC니까 사인법칙 써볼게. 외접원이니까 사인의 A, 이거 A, 사인 A, BC 이렇게 된 거잖아. 사인 A분의 B, C는 2R이라고 써요. 자, 아래쪽 원에 대해서 가봅시다. 현에 대해서 들어가는 여기 BC에 대한 현으로 각은 1점 찍어. 이거를 별이라고 할게. 사인의 별 분의 B, C는 2. 아직 외접원 반지는 몰라.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둘게. 근데 이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각 A와 이게 오르트이랑 여기 오르트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도 A 똑같은 거 있잖아. 여기 세타로 하면 여기도 세타고.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 어떻게 돼?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지잖아. 그럼 외접원이 같아집니다. 외접원이 같아지는 일이 벌어져서 정보가 통합이 돼요. 근데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흐름이. 이게 공통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공통 부분은 길이 아니면 각이에요. 각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각을. 자, 위쪽 원에서 우리가 C로 걸려 위쪽 원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오르트를 써야 돼. C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지? 사인의 C 분의 5 루트 2가 2 곱하기 R이야. 자, 아래쪽 원 갑시다. 아래쪽 원에서 C에 대해서 들어가는 길이는 여기랑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사인 C 분의 역시나 5 루트 2가 돼서 얘도 똑같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아지는 결과 똑같은 거야. 사실은 똑같은 거야. 얘는 길이를 다뤘을 뿐이고 얘는 각을 다뤘을 뿐인데 이게 너희들 느끼면은 다른 거 같지만 사실 공통 부분에서 같은 걸 다룬 거야. 이게 이 느낌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돼. 길이랑 각은 완전 다른 건데 결과가 같죠. 결과가 조금 더 풀다 보면 왜 각이 길이랑 같아지는지가 좀 느낌은 올 거야. 근데 뭐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같은 거에 대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내서 연결한다. 근데 이 과정이 도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수투에서도 또 똑같이 쓰여. 그 수투도 문제 풀다 보면 뭐 이런 조건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나오는 것들을 통일해서 한 방에 이게 정보가 나왔을 때 뭐 함수가 탄생이 되잖아. 그럴 때 공통 부분을 연결을 하면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도형 문제 풀이나 뭐 수투 문제 풀이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그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만 계산해서 마무리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그러면은 6번이 이게 난이도가 막 섞여 있어갖고 방금 전에 이거 한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뭐 계산해서 풀어낼 수 있으면 6번을 같은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6번이 요거보다는 어려워. 요거보다 훨씬 어렵거든. 근데 공통 부분이 여기도 이제 눈에 보일 거야. 공통으로 쓰이는 각이 있을 거고 공통으로 쓰이는 현이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세팅을 해서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걔를 쓰면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기계적으로 훈련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더 줄게. 풀어보세요.
자, 공통 부분을 이제 현 아니면 각 이렇게 보면 현은 눈에 보이죠 이거? AC를 작업을 해도 되고 A를 작업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희들이 약간 좀 머뭇거리는 게 이게 세팅하는 미지수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미지수는 수 1, 2에서는 미지수 2개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세팅하는 거야. 마음대로 세팅해야 돼. 3개는 고민하시고 자 일단 그냥 뭐 풀이 여러 개도 필요 없으니까 AC를 작업을 해봅시다. AC 난 요놈을 타겟팅을 할게요. 자 그러면 큰 원과 작은 원에 대해서 정보를 그냥 뽑아낼게. 자 AC에 걸려있는 각이 이게 서로 다른데 아까는 그냥 뭐 이제 좀 깔끔하게 같은 값으로 나왔지만 그냥 미지수를 그냥 강하게 세팅해요. 뭐 이렇게 알파 베타 AC에 걸려있는 큰 원에 대해서는 사인 왼쪽 원 큰 거 A, C는 ER 스몰 R로 써있구나. ER1 R1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원 오른쪽 원에서는 베타 사인 베타분의 AC가 ER2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잡아 AC 같아 R1과 R2에 대해서 비율을 4대3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결국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요 관계로 가는데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관계는 나와 뭐 4대3 뭐 이렇게 비율 3대3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알파 베타를 풀 수가 없잖아. 미지수가 2개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미지수가 2개가 이게 풀리려면 하나의 관계가 더 필요해. 그 관계를 저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계속 각에 대해 집중을 하시면 여기가 이제 파이 빼기 베타가 돼서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이 합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통합이 됩니다. 각이. 저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또 써봐.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베타분의 여기 BC 사인 알파분의 이렇게. 그럼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비율을 알고 있단 말이야. 다시 사인 알파분의 PC죠. PC가 사인의 파이 빼기 베타분의 BC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하나 더 쓸까? 사인 세타분의 2 여기 세타까지 그냥 넣었어요. 사인 세타 n은 이걸 주어진 정보야. 뭐 하여튼 여기에 비율이 나오잖아. 그럼 PC 대 BC가 이게 4대 3의 길이의 비율을 갖게 돼요. 여기를 4K로 놓고 여기 3K로 나. 이러고 나면 미지수 하나 세타 정보 코사인 제이 법칙을 빌려버린 K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 그치? 그러면 K가 나오면 이제 끝난 거야. 뭐 나머지는 이제 짜잘한 계산이라서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공통 영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공통 영역에서 시작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 그러면 근데 힘들어.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이제 정말 수학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세팅을 해도 결국에 다 답으로 가는데 근데 이 공통 영역에 어쨌든 집중을 하시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그럼 마지막에 이거 구하는 것만 또.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또 집중을 해봐. 나는 이 길이를 구할 거야라고 했을 때 삼각형 이것도 되게 많아요. 뭐 미쳤다가 뭐 이런 삼각형도 나중에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 삼각형은 난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이 삼각형을 잡아도 좋고. 근데 여기서는 제일 편한 게 이거죠. 요 길이의 연장선을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도형이 분해 능력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은 점과 직선과 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용하시면 여기서 보이죠?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이런 방식을 쓰시면은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K가 1 나중에 계산하면 K가 1이 나오거든. 요 길이랑 문제에서 요 길이가 같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도 3K가 돼. 여기 3K가 돼서 그래서 계속 너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 풀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중간에. 근데 그게 각에 대한 이유인지 길이에 대한 이유인지
중학교 도형 이런 거 이제 이런 정리, 기본적인 이런 정리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지 그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 이게 왜냐면 한 번 막히면 계속 막히고 이 막히는 부분이 뚫리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모든 도형 문제를 풀어도 같은 데서 계속 막히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또 한 번 뚫리면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냥 막 술술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 각각 길에 집중하라는 게 그 얘기야. 그걸 집중하시면 더 잘 보이게 돼요. 자, 일단 영상을 찍어내. 자, 메일에 과제장을 한 거를 알려줄게. 자, 이게 그 이름도 예쁜 메일입니다. 메일해. 그렇죠? 메일 하라는 얘기야, 진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원이 1회에서 4회, 수가 1회에서 4회 10문제씩 돼 있어. 10문학씩. 이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걸 또 다 풀어라 이런 게 아니야. 명심하셔야 돼. 내 풀이에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주는 것 중에는 이걸 다 풀어와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게 있고 그냥 일단은 한번 되는 대로 풀어오세요 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1주차부터 해갖고 이제 너희들 방학 끝날 때까지 10주차 정도까지 요거를 해결하면은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 정리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원의 1회 1주차에서는 1회는 수능 문제, 올해 나왔던 수능 문제, 그다음 2회는 9월달 나왔던 거, 6월달 나왔던 거, 마지막 4회가 이게 사관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사관학교 문제가 이게 좀 되게 괴랄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이제 그런 구성 요소가 있어서 너희들이 만약에 사관학교를 시험을 정말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면 이 사관학교 문제가 좀 약간 희한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요 사관학교 문항들은 안 풀어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풀어야 돼. 6평 이후에는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 관점이 조금 껴들어가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최근 수능 문제들을 최대한 머릿속에다가 이제는 외워가듯이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그 기준이 생기면은 나중에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실제 수능 시험장 가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다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게 되거든. 근데 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한 80점, 84점까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외워서도 80점, 84점 만들 수가 있어. 실제로 기출문제만 외워도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한 10주차까지에 걸친 이제 문제를 막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관학교가 약간 좀 특이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아니 문제 푸냐 못 푸냐가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야. 왜냐면 너희들 이제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6월에 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런 증상들이 많을 거예요. 시험 시간에 다 못 풀어. 집에 오니까 막 풀려요. 그런 일이 많아져. 시간이 부족한데 자 이거 기준을 하나 알려줄게. 기준. 뭐 이 중에서도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성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수원을 20분 컷, 수2를 10문제를 20분 컷에 돌파를 해야 돼. 100점을 받으려면. 그리고 미적을 풀 때 여기다 40분을 털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96점도 아니고 100점이 되려면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문제 검토하는 시간까지를 만들면은 100점이 진짜 나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처음 목표를 40분을 잡습니다. 수2를 40분을 안에만 들어오면 돼. 40분 안에. 미적분을 딱 20분을 쓰면 이게 아슬아슬하게 100분이 되면서 요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88점, 84점 혹은 이제 92점이 이제 결판을 이제 내줘야 되는 그 영역이 오게 될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아슬아슬하게 88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그 미적분의 제일 어려운 거 2개 날려버리고 수험수트에서 하나 날리면 88점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실수를 안 했을 때에 대한 가정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이도 문항을 풀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겨서 그때가 됐을 때 시간을 초반에 줄여놓으면은 그때 시간을 더 써서 한 문제를 더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40분이 아닌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목표를 30분 정도로 얘네들을 좀 줄여주세요. 그럼 여전히 여기 20분 정도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미적분 하나 문제 더 푸는 시간으로, 미적분은 이게 8문제이긴 한데 이 3개가 4점짜리고 이 3개를 푸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 한 문제당 10분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적분 하나를 더 맞추면서 점수를 올리는 뭐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줄여놓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일단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겨울방학 때 안 풀리는 것들은 안 풀리는 대로 그냥 놔둬도 돼. 이게 숙성기간이 필요하거든. 숙성기간이 뭐냐면 되게 웃겨. 아마 너희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가능성이 큰데 이미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브루잉 거라고. 이게 뭐냐면 약간 숙성하는 이런 이제 뜻이거든. 문제를 시험 때도 마찬가지. 문제를 막 풀다가 이게 안 풀려. 그럼 일단 넘어가잖아.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풀면은 딱 풀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그 브루잉 효과 때문인데 뭐냐면 사람 머리가 되게 웃겨요. 나는 이거를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다른 데로 넘어갔지만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하고 있어. 그게 희한해. 그냥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한번 건드리게 되면은 못 풀었던 그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잠재의식 속에 푸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안 풀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숙성을 시켜. 그냥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그냥 놔둬도 돼. 그리고 나서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풀려. 그 중에 일부가 풀렸을 때 되게 좋은 거야. 뭐냐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일단은. 왜냐면 그때 안 풀렸는데 다시 풀었더니 몇 개가 풀리면은 내가 그 사이에 실력이 좀 올랐네? 이런 느낌이 오거든. 그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 올라갑니다. 나는 수학 실력이 좀 올랐어. 기분이 좋은 게 이제 되게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안 풀렸는데 나중에 풀리는 이 상황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누적이 되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잘 그냥 킥만 해두면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다 못 풀어도 돼.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1회, 2회, 뭐 수원 수토 1회, 2회하고 뭐 그냥 틀린 것도 막 4개씩 막 틀렸어. 그 상태로 갖고 와도 돼. 근데 대신에 시간 꼭 쓰시고 오답까지 해서 내가 맞고 틀린 거를 명확하게 표시만 해주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한 명 한 명 다 돌아가면서 볼 거거든. 테스트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못하는지 아직 몰라.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희한하게도 어느 지역 갔더니 부산에 사직을 갔더니 거기서는 애들이 수열의 그 추론형, 뭐 점화식 같은 거 푸는 거를 너무 잘해. 아주 희한해요. 근데 또 걔네들은 또 이제 정적분 이런 거를 또 쉬운 거를 또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희한하게 좀 달라지는 지역들이 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요거를 풀어오면은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린 유형부터 반영해서 수업 시간 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커리가 없어 따로. 너희들이 못하는 거 먼저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약한 거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커리가 따로 없어서 학원에서 되게 싫어해. 뭐 어쨌든 다음 학생이 뭐 이제 들어와야 되면은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 하여튼 뭐 이렇게 연습하시고 시간. 그래서 맨 앞에 시간을 쓰는 칸이 있어요. 시간을 쓰는 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시간을 항상 기입을 하시고 어디 있냐면 그 1회라고 되어 있는 거 맨 위에 풀이 시간 이렇게 써 있어. 여기다가 풀이 시간을 항상 기입하시고 초시계를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해.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천천히 하나씩 더 맞춰 나갈 수 있어. 이 시간에 대해서 먼저 너희들이 강박관념을 좀 가져야 돼. 안타깝지만 이게 현역 학생들이 항상 밀리는 게 시간에서 밀려요. 재수생들한테. 실력은 천천히 올리면은 하나씩 메꿔져. 시간은 이게 정말 힘들어.
이게 초반부터 시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목표를 본인들의 목표에 맞춰서 연습을 하세요. 재수생들 보면은 이제 그 재수생반도 부산에 시작을 했는데 12분 컷 막 들어와. 이게 10문제 푸는데 왜냐면 작년 수능 문제였으니까 이미 내가 풀었던 거라서 막 알고 있던 거 막 풀면 엄청 빨리 풀겠지. 근데 그런 정도까지 이제 되는 고인물들이 있어. 근데 그 고인물들과 너희들이 싸워야 되니까 이게 항상 힘들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과제장은 다음 시간에 잘 풀어보시면 되고 이게 매주 하나씩 나가니까 이게 또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하여튼 초반에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만 신경 써서 잘하면 그 뒤부터는 너희들이 봤던 문제들이 계속 나와. 너희들이 봤던 문제 뭐 자이스토리나 내신용으로 공부했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4번도 이게 이제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은 잘 되니까 여기까지 넘어갈게. 그러면 5번, 6번 했죠. 7번 답 나온 사람. 7번까지 그래도 문제를 읽었다. 답은 안 나왔어도 여기까지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줄게.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서 7번, 10번, 11번 11번은 어차피 힘들 거니까 11번 혹시 답 나온 사람 있어요? 있어? 11번, 그러니까 11번은 미리 그냥 힌트만 좀 줄게. 문제가 엄청 심플한데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다시 그러면 11번. 자, 문제 천천히 읽을게요. 아직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자, 길이가 AB가 5, AC가 8인 삼각형이 내접하는 원, 외접하는 원, I하고 O가 내심과 외심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심, 외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길이와 각에 집중해서 일단 성질들을 다 뽑아내시면 돼. 하여튼 BC, IO가 한 원 위에 있고 결국은 삼각형 OBC 넓이를 구하래. 사실 약간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넓이 값이 P분의 Q 루트 3이야.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대충 각을 좀 찍어갖고 많이 가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대충 만들어서 문제가 좀 어설프게 됐는데 수정은 해야 돼. 하여튼 자, 내심과 외심에 집중을 하시고 길이와 각에 집중을 하시고 여기가 5, 2, C에 여기가 I 좀 이상한데? I, A 그 다음에 5, AC 8. 자, 삼각형 OBC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면적 구하는 공식은 두 개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AB 사이즈 2분의 1 곱해서. 그러면 얘 삼각형을 먼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요소는 2분의 1의 OB, OC, 사인, 저각도. 이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대충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자, 5부터 일단 건드린 거니까 5에 대해서 길이 봅시다. 길이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길이가 같네? 이러고 났더니 뭐 OB랑 OC는 같네. OB와 OC가 같으니 하나만 구하면 되죠. 자, 정보가 두 개로 다행히 주었습니다. 자, OB의 길이도 구해야 되고 저 각에 대한 정보도 구해야 돼요. 이 각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각 두 배 관계야. 자, 두 배 관계인데 아직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싶은데, 자, 다시 그래서 I로 다시 갑니다. 이 각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두 배 관계까지밖에는 뭐 다른 각이 없잖아. 뭔가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여기에 I를 이제 이용을 해봅니다. I도 마찬가지로 길이에 대해서는 수선의 발인데 여기서 수선의 발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 각에 대해서 작업하다 막혔잖아. 여기 외접원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요거 두 배 관계 요거까지 했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갖고 막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심에서도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각에 대해서 집중한 건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습니다. 자, 각 작업하는 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각입니다. 각. 자, 여기가 2개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4개가 되죠. 이해돼요? 이쪽이 2개면 여기 4개. 여기서 쓰지 않은 이제 정보가 BIOC가 한 원위에 있다. 한 원위에 있으면은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얘도 동그라미가 4개가 돼요. 똑같이 여기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제 아직 각 작업하는 거야. 각 작업. 자, 각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봅시다. 동그라미랑 네모랑 세모를 더하면 여기 2분의 파이가 돼요. 2개, 1개 파이. 그치?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빨간색 삼각형에서 보세요. 빨간색 삼각형. 아니다. 파란색 삼각형에서 봐야 됩니다. 파란색에서, 아닌데. 빨간색이지? 빨간색. 왜냐면, 여기가 요만큼이 네모잖아? 뭐, 요만큼 하기. 여기가 세모죠. 그럼 아래쪽 빨간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4개랑 그 다음에 네모랑 세모가 합친 게 파이예요. 동그라미를 구할 수 있지. 동그라미 구하고 나면은 이제 다 풀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나오면 각에 대한 정보 나오면 5, 8 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수예요, 산수. 자, 그래서 각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이런 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아요. 이런 거는 많이 경험을 못하거든. 자, 요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어디였지? 10번. 요거의 확장판이 10번이야. 각 작업을 하는 선에 대해서 각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고 10번도 풀고 그 다음에 7번 풀고 이따가 9번 정도를 해볼게요. 자, 문제풀이 시간을 좀 더 줄게. 14번은 아직은 하지 마세요. 14번은 그림만 봐도 토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 14번은 풀면은 잘만 풀면 한 4줄이면은 풀리는 문제인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도형의 성질을 찾아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 문제도 풀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를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자, 일단 이거 문제 답 나온 사람 중에서 요 보조선으로 그었다. 요렇게 이제 보이는 친구들은 감각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야. 근데 저 감각이 없어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그냥 명령어라 생각하시고 평행선 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 각과 닮음. 이걸 쓸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게 각이 같다, 닮음이다. 이거 증명할 때 평행선을 이용해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수투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상에서는 fx는 가지고 뭐 x 세제곱에 뭐 4x 제곱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들어가거든.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 이제 조금 공부해봤으면 수투 문제 풀 때 수투에서 수능 문제로 나오는 건 이 반대 방향을 물어요. 근데 반대 방향을 물을 때 식을 다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다 알려주고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쉬운 거고, 어려운 걸 어떻게 내냐면 여기 지워 여기 점만 뭐 요 정도의 어떤 정보만 줘갖고 이 그래프를 찾아내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방향하고 사실 문제 푸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생각해 주면 좋냐면 각이 같다 닮음이다를 우리는 평행선에서 증명을 했는데
자, 평행선이 나오면 되게 쉬워요. 각이 같다, 각이 같다, 각이 같다. 뭔가 안 어렵지? 그 다음에 이렇게 슬쩍 끄면 닮음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평행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일단 닮음과 각에 대해서 집중을 조금 더 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 문제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애가 BH 길이야. 요거 구하래. 요걸 구하래요. 근데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여기 1도 있고 3도 있고 그러면 각 하나만 있으면 이거 풀 수 있거든? 이 각이 됐든 요 각이 됐든 요 각이 됐든 각 하나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이걸 풀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 각 중에서 어떤 걸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데 이게 평행선이니까 사실은 이쪽 각이 같다로 보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닮음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이 닮음으로 보이면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 풀입니다. 제일 좋은 풀이야. 그럼 여기가 3이 되죠? 여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이게 수직에 이렇게 길이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뜨게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대1 길이니까 삼각형의 닮음이 1대2의 닮음을 갖게 되고 여기 3이 되고 여기가 1이니까 2배 돼서 여기 2가 되고요. 그럼 각에 대한 정보가 다다. 이 각에 대한 정보가 7, 5, 6이라고 하는 길이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여기서 딱 끝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닮음이 이게 쉽지는 않은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볼게. 삼각형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정삼각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각삼각형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을 공략을 하는 거야. 여기 수직이래.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 여기 5라는 길이가 나왔어. 자, 직각삼각형 다시 직각삼각형을 털어내려면 5라는 길이와 여기 각 혹은 여기 길이 정보 하나만 더 나오면 돼. 그 정보를 이제 어떤 걸 갈겠니? 라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이 각을 잡읍시다. 이 각을 잡았어. 각을 잡고 나면 이제 각 작업을 할 거야. 각 작업에. 어쨌든 평행선이고 각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면 자, 여기 평행선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평행선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각은 뭐 이거 작업하면 되는 거야. 자, 평행선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각이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뚫어줘야 되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로 갑시다. 여기가 90도 조금만 더 작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잠깐만. 어우. 이쪽으로 너무 잘 안 보이나? 풀이가 이게 여기서 조금 갈리긴 하는데 잠깐만 각으로 가려면은 어차피 닮음을 한 번 더 쓰긴 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뚫고 가도 요거 또 결국 이거 해야 되네. 자, 일단 요걸로 가봅시다. 뭐 이쪽 닮음을 안 한다고 치고 잠깐만 이거 길이는 각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볼게요. 다른 쪽 방향이 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를 해서 여기랑 갖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점이 되고, 그럼 요렇게 각이, 이쪽 각이 파이에서 얘를 빼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점이 되네. 자,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이제 정리만 해봅시다. 사인점, 사인의 점이라고 하는 애가 5분의 x예요. 5분의 x. 이게 미지수가 두 개야.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돼서 이렇게 식을 보시면 이 각 하나에 여기 x랑 걸쳐 있는 1과 3과 x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을 합니다. 3의 제곱이 x제곱에 1의 제곱 x1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점이에요. 다행히도 이놈이 이제 사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x에 대한 식 하나로 만들어지고 얘를 방정식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만. 가게 애매하네. 똥을 이용할 게 아니면 이런 거 할까요 그냥? 이 정도 합시다. 괜히 혼란을 시키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마무리를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봅시다. 이거 자꾸 계속 이게 한 번에 그냥 한 두 줄 만에 툭 하고 풀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계속 이제 고민만 하는 친구가 또 있어서 이것도 방향만 알려줄게요. 자, 이게 공통현이 많지. 그러니까 반지름, 원의 이제 반지름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 근데 이제 원과 원이 이제 만나서 만들어지는 요 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지금 막 적혀있으면 안 되는데 이 그림을 다 그리기 힘들어갖고 어쨌든 거기 원에서 한번 잘 봐봐. 이게 원과 원의 일단 여기 이 직선 요 AQ가 공통현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원과 왼쪽에 있는 원의 공통현이에요. 공통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에 대해서 원 입장에서 보면은 현에 대해서 이 각이 동일하단 말이야. 다 이 각들이 다 원주각으로 동일해. 그럼 이 현을 끼고 있는 각, 요 각과 이 각이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동그라미 네모라고 할게. 동그라미겠지. 이게 동그라미면은 이 현에 대해서 같이 걸려 있는 원의 반지름이 같으니까 얘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현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하면 돼. 여기는 네모라고 할게요. 여기도 네모. 그럼 이쪽 현은 세모. 이렇게 세모.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제 각 작업을 다시 하시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를 합친 게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두 개가 파이니까. 근데 동그라미 네모가 60도래. 동그라미랑 네모를 합친 게 60도야. 세모가 그러면 30도네. 이렇게 세모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각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과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법칙을 한번 여기 길이 1, 2 여기 각에 대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작업 한 번만 해줄까 말까 고민해. 자, 여기 동그라미 네모가 있지. 이 각이 어떻게 될까? 이 각이. 자, 동그라미 네모가 60도니까 어쨌든 60도 더하기 여기가 이제 120도가 돼야 180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나머지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 자, 그 다음에 9번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하나 하고
시간이 되면 잠깐만 12번을 해야 되나? 이제 12번은 공통 요소만 잡아내면 아까 했던 거랑 뭐 비슷하니까 계산이 좀 있어서 그렇지. 13번이 되게 어렵거든. 13번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데 13번은 좀 설명을 좀 해줄게. 풀이 시간 조금 더 줄게요. 자, 9번은 조금 미리 힌트를 주면 아니 앞에 있는 도형들은 다 도형만 나오는데 이게 좌표로 나왔어. 좌표로 나온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좌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또 집중해. 길이, 각에 대해서 집중하면 돼. 이 좌표를 나타내서 뭘 각도를 알려주려고 한 거지? 길이를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도형을 배웠잖아. 도형을 배웠으면 중요한 게 이게 어설프게 뭔가 이제 완성이 될 듯 말 듯 할 때 그때가 되게 이제 위험한 상태인데 이게 완성이 안 되고 그냥 또 뭔가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진짜 안 좋거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제 잘 즐기면은 이제 성장을 빨리 하는 거고. 오늘 이제 배웠던 것들이 뭔가 막힌 게 뚫린 듯한 느낌이면 집에 가서 이제 뭐 문제를 많이 한번 풀어봐. 이제 양치기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정리를 또 해줄 건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있죠. 좀 센 문제를 하나를 딱 이제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그거를 약간 낙수효과처럼 다른 문제, 조금 쉬운 문제들에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도 되게 좋아. 이게 뭐 교육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수생들 수업할 때는 이런 문제만 계속 다뤄요. 뭐 엄청 센 거. 왜냐면 그들은 이런 것들 몇 개를 좀 보여주면은 이제 인생에 한번 쓴 고통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 걸 알거든. 근데 아직은 너희들은 이게 아직 좀 힘들 거야. 근데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결국에 해결하는 그 능력 자체가 진짜 도형을 잘해야 풀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너희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플랜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각에 집중하고 길이에 집중하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이게 저절로 되거든. 그때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고통은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시고 도형 문제 많이 풀고 내가 나눠준 거에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요거 이제 그 몇 번이야? 9번이지.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걸 풀어낼 때 이제 앞에서 내가 했던 멘트가 있어. 공통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OP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아마 안 될 거야 잘.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통 부분보다 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지. 아니 왜 좌표를 했어? 좌표가 여기서는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좌표에 대해서 읽어내야 될 것들을 좀 끌어내면 일단 첫 번째 여기 1,1이라고 하는 애는 길이가 루트 2 그 다음에 각이 45도 그치? 그러니까 각각 길이에 집중하면 뭐 이런 건 저절로 보여. 또 여기도 루트 2가 되죠? 원의 반지름 중심이니까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P, B인데 여기 O, B의 길이도 3으로 알려줬고 이러고 나면 이제 사각형이 떠. 원하는 사각형이면 무조건 또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원하는 사각형이면 첫 번째 길이, 각도 집중해. 어떻게 돼? 여기가 135도. 각에 대해서. 까먹었나 또? 이거 중등도형이라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중등도형에서 원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요 각과 요 각이 합쳐서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이제 최종 요 길이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길이 없는 건 아니야. 이거 뭐냐면 요 P를 그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는데 이게 진짜 고된 길이거든. 이건 집에 가서 해보시고 이게 이렇게 딱 그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상당히 괴로워요. 할 수는 있어. 이건 집에 가서 고민하시고 이게 안 되면 빨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속한 삼각형을 이렇게 잡는 게 실패하면 빨리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으셔야 돼.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플랜 B로 가야 돼. 자, 근데 다시 이걸 하려면 길이 있고 각이 있어. 그럼 딱 하나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각을 조사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여기 현에 대해서 요렇게 각이랑 요렇게 각도 같기 때문에 각으로 풀 수도 있어요. 각으로 풀 수도 있고, 나는 길이가 더 보이는데 하면은 이거 딱 이렇게 수선해만 내리면 여기 1,1이니까 여기 3이면 여기 2인데 여기 루트 5잖아. 이렇게 바로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방법들이 다 각과 길이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집에 가서 내가 도형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집중을 못해서 그래. 나도 태어나기를 도형을 진짜 못하게 태어났거든. 제일 싫어하던 게 이제 지금은 뭐 너희들 시험 과목이 이제 물론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 때는 이제 기하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도형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 그 피해 의식이 좀 심했거든. 근데 나의 스승님이 있었어. 스승님이 목동에서 강사로 데뷔해갖고 어쨌든 할 때 도형을 그냥 피타고라스 하나로 그냥 다 푸시는 분이 있어. 그 중등 뭐 아무리 어려운 이제 올림피아드 문제가 나와도 그냥 피타고라스 하나로 다 그냥 해결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도형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몰랐던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도형은 감각적인 영역은 맞아. 근데 이 감각적인 영역으로 수능 문제가 나오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집중하는 거, 길이 각. 왜 이 길이 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면 교육 과정이 그래. 교육 과정이 삼각형을 풀어야 된다라고 들어가는데, 삼각형의 요소에서 희한하게도 교육 과정에서 길이, 각 하나를 더 언급을 합니다. 나도 이게 왜 그런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넓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교육 과정에서. 사실 이게 넓이가 얘네가 합쳐져서 나오는 상황이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교육 과정에서 언급을 하거든. 이제 그 의미까지는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 얘네를 정말 강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제 그 부분을 더 훈련을 하시고 집중을 해보세요. 일단 자료는 충분히 줬으니까 내가 이게 도형 문제 좀 어려운 거는 뒤에다가 자료를 놔뒀고, 아직은 무리다 싶으면 아직 안 갖고 가도 돼.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그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수능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꼭 해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1순위가 모든 이제 공부의 1순위는 이거예요. 복습. 이게 복습에 대해서 내가 간단한 것만 좀 얘기를 하면 이거 못 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도록 합시다. 집에서 조금 더 풀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어. 뭐 길찾기라고 합시다. A에 살고 있는 애가 B를 찾아가야 돼. B를 찾아갈 때 처음 가는 길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헤매다가 이렇게 갔다가도 뭐 이렇게 헤매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야 뭐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쉽게 최단 거리를 알려주니까 그냥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런 길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시행착오라고 하는데, 시행착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처음에 한 문제를 풀잖아.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바로 가는 애들은 이제 뭐 타고난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면 돼요. 나는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거를 해결할 때 일단 시행착오를 해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시고, 근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우리가 같은 문제를 또 풀잖아. 같은 문제를 또 풀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안 풀어요. 한번 풀었던 것들이 이미 최적화된 그런 이제 풀이가 내가 이미 써먹었다면 그걸로 가겠지만, 처음에 너무 고생했어 문제 푸는데, 그러면 두 번째 풀 때 무조건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그래. 이렇게까지 못해도 한 요 정도쯤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바뀔 수가 있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매일 해를 푸는데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시간이 단축이 되게 돼 있어.
비슷한 유형을 계속 풀다 보면 시간이 무조건 단축돼요. 너희들 이미 내신에서 겪어봤습니다. 유사문항을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야 배울 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반복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막 풀잖아. 수능도 그게 돼. 수능도 그게 돼. 딱 6문제 빼놓고는 6문제 제일 어려운 거 위에서부터 끊어내면 6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게 돼. 근데 거기까지 점수를 무조건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거기 나머지 문제들은 이 6문제들은 시간을 많이 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습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공부에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수업을 했던 것들을 다시 복기를 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내가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제 뿌려놨으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수능 시험 날 바로 쓸 수 있는 풀이로 완성이 돼. 그거 딱 만드시는 게 이번 겨울방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풀이가 그래요. 그래서 특이한 풀이, 빠른 풀이 이런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복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점 매일 해. 얘를 최대한 잘 풀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왔을 때 이걸 너희들이 푼 거를 통계를 낼 거고 통계를 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 수업할 거를 결정을 할 거야. 보통은 이제 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얘를 이제 도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투 요 내용을 넘어가는데 수투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유형들이 몇 개 있거든. 그거 다룰 거고 이제 그것도 아니면은 다시 뭐 이제 수투가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수1에서 어려운 것들 좀 정해지는 게 있어요. 아까처럼 수열의 그 점화식 같은 거 풀어내는 거 추론형이랑 이제 항상 절대값 들어간 뭐 수열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지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정해진 것들을 방학 때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잘 해보세요. 잘 해오시고 그리고 내 수업의 어쨌든 뭐 방식이나 이런 방향 같은 거는 다음 주 정도쯤 해서 아니면은 일부 학생들은 내가 미리 조금 상담을 진행할 거고 너희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힘든 친구들은 내가 이미 체크를 다 해놨어.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잘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체크를 다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상담을 할 거고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섭섭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가 안 왔다 싶으면 그냥 뭐 선생님이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구나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뭐 오해해도 뭐 괜찮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실력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못하는 거를 최대한 나한테 알려주시면 돼. 그러면 내가 많은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기억하고 복습하고 과제장 해오면 돼.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